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분석에서는 우리가 매일 접하면서도 솔직히 그 진짜 의미는 잘 몰랐던 주제를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정학인데요. 여러분은 가정학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바느질을 하는 그런 전통적인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금만 더 깊이 파헤쳐보면 가정학이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깊이를 가진 고차원적인 학문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과거의 가정학과 현재의 가정학을 아주 극명하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흔히 알던 그 요리와 바느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무려 선형계획법과 집단 역학이 자리하고 있어요. 진짜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그저 맛있는 케이크를 굽는 레시피를 배우는 곳이라는 오해는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깨버려야 합니다. 사실 가정학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고도로 발전된 이론과 분석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주 정밀한 과학이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요리와 바느질을 넘어서 가정학의 진화입니다. 가정학이라는 기술은 단계별로 아주 뚜렷하게 진화해왔습니다. 처음 1단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요리나 재봉 같은 아주 기본적인 가사 작업에서 출발했죠. 그러다가 점차 학문의 범위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서 영양학과 위생학을 포함하는 건강의 영역으로 훅 확장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단계에 이르러서는 정말 놀라운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경영학에서나 쓸 법한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인간공학 같은 개념들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집안일을 빨리 해치우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 시간, 자재,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짜 진지한 과학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섹션, 인간 환경의 정의입니다. 이 학문이 학술적으로 정확히 무엇을 연구하는지 그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가정학의 공식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인간과 인적, 물적 환경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종합적이고 응용적인 실천과학. 말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요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이라는 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가정학은 바로 그 변화하는 현실에 인간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식들을 체계화해서 실제 우리 삶에 찰떡같이 적용하게 해주는 아주 실용적인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무려 1902년 제4회 레이크 플래시드 회의에서 발표된 가정학의 초기 정의인데요. 가정학은 인간에 인접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특성에 관한 두 요인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밥 짓고 충소하는 살림살이가 아니라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존재인 인간 사이의 그 본질적인 상호작용을 탐구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무게감이 확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럼 시대에 따라서 이 정의가 어떻게 발전했을지 한번 훑어볼까요? 방금 보신 1902년에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이어 1970년에 일본 가정학회는 이를 실증적이고 실천적인 과학으로 더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1972년 제12차 국제가정학교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욕구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지적, 정서적 욕구까지 그 범위를 확 넓혀버렸죠. 마지막으로 1980년 국제가정연합회에 오면 개인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명확한 목적성을 띠게 됩니다. 이 학문이 우리의 복지와 자원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적응하고 진화해왔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흐름이죠. 세 번째 섹션, 궁극적인 글로벌 목표입니다. 가정학이 과연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미국 가정학부 과장회의에서 발표된 목표들을 범주별로 한번 쪼개서 볼까요?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 조건 향상부터 시작해서 생리적 건강, 물리적 환경의 향상, 거기에 소비자의 능력과 가족 자원 사용의 향상, 심지어 지역사회 서비스의 질 향상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집이라는 이 복잡한 미시적 환경의 최고 경영자, 즉
매니저로서 매일매일 이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자원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계신가요? 지금 나열된 이 항목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부딪히는 삶의 경영과제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의 확장이 미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같은 1970년도에 발표된 일본 가정학회 원론연구위원회 목표를 보면요. 크게 일반 목적과 구체적 목적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생활을 향상시키고 인간 개발을 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보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 증진을 훌쩍 넘어서 무려 인류의 복지 증진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이 응용과학의 최종 관역이 다름 아닌 인류 전체의 행복과 발전이라는 점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자, 어느덧 마지막 섹션입니다. 네 번째 섹션, 명칭의 진화입니다. 시대와 국가에 따라 이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그 전에 최근 가정학의 연구 초점들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정학은 단순히 생활의 팁을 넘어서 인간 자체, 그리고 그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논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정관리와 의사결정론을 주요 연구 초점으로 삼고 있죠. 아까 초반에 제가 선형계획법이나 집단역학 같은 분석 도구들을 언급했었잖아요.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가정학이 단순한 실무를 넘어서 고도의 경영과 가치 판단을 다루는 학문으로 그 무게중심을 완전히 이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언어가 그 학문의 진화 방향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각국의 명칭을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국에서는요, 20세기 초엽부터 이미 가정에서도 능률을 존중하고 관리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홈 이코노믹스, 즉 가정 경제학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철저하게 관리와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적 관점이 듬뿍 담긴 거죠. 반면에 영국에서는 여전히 도메스틱 사이언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건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 대상이나 전통적인 범위에서 그다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같은 뿌리를 가진 학문인데도 시대와 그 국가의 철학에 따라서 초점이 조금씩 변하면서 이름조차 이렇게 다르게 진화했다는 사실, 진짜 재밌지 않나요?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학이 단순한 가사 노동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우리 삶의 자원들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실천과학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가정학이 진정 인간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를 위한 과학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이 복잡한 미시적 환경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경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다룬 이 최적화와 자원 관리의 개념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뵐게요.